안녕하세요. 사연 읽는 남자 인혁입니다. 사연 읽기 때문에 볼륨을 적당히 조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번 사연. 동서에게 제 딸을 뺏길 것 같습니다. 자, 사연 읽기 전에 구독 그리고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46세, 결혼 20년 차 두 아이, 대학교 1학년 아들, 고등학교 1학년 딸을 두고 있는 전업주부입니다. 남편은 49세 공무원입니다. 좀 쪼들리기는 하지만 그럭저럭 잘 살고 있는 지극한 평범한 가정이에요. 시부모님은 저희와 차로 20분 거리에 두 분이서 따로 살고 계십니다. 저희 친정에는 딸만 셋인데 제가 맞이입니다. 어렸을 적에 저는 얼굴도 못생기고 공부도 잘 못했지만 단 한 번도 말썽을 피워본 적이 없는 그냥 착하고 조용한 아이였습니다. 서울의 그런 대학을 나와서 잡지사에서 한 1년 정도 근무하다가 남편을 만나서 결혼하고 바로 전업주부가 되었죠. 저희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였어요. 시부모님이나 남편 또 집안 어른들의 말을 거역한 적도 없고 그냥 시키면 시키는 대로 따르는 우직한 며느리, 아내, 아이들 엄마였습니다. 그래서인지 지난 결혼 생활 동안 시부모님이나 남편과의 마찰은 거의 없이 잘 지내왔어요. 저희 시집에는 남편보다 3살 아래인 시동생이 한 명 있습니다. 그냥 평범한 제 남편과는 달리 시동생은 어렸을 때부터 아주 영특하고 공부도 잘 했었다고 해요. 그래서 시부모님이나 집안 어린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습니다. 역시나 시동생은 그런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명문대를 졸업하고 전문직이 되었어요. 제가 결혼하고 3년쯤 지난 즈음에 시동생이 결혼할 사람이라고 하면서 한 여자를 집안 식구들에게 소개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바로 지금의 동서입니다. 저는 동서를 처음 보았을 때의 느낌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강남 부잣집의 맏딸이라고 했는데 나이는 시동생과 동갑, 그러니까 저하고도 동갑입니다. 외모도 엄청 예쁘고 화려하고 세련된 차림새, 그리고 명문대 출신답게 말도 잘하고 아주 똑똑하고 야무지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야말로 미련 곰탱이, 펑퍼짐한 아줌마인 저하고는 도저히 비교가 안 되는 어느 별나라에서 온 공주님 같다는 느낌일까요? 저는 대번에 주눅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과연 이런 여자하고 잘 지낼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앞섰고요. 시동생과 동서는 그해 가을에 결혼을 했습니다. 동서가 우리 집에 들어온 이후로 집안 분위기는 확 달라졌습니다. 매사에 소극적이고 시부모님이 시키는 대로만 군소리 없이 잘 따르는 저와는 달리 동서는 매사에 아주 활달하고 적극적이었어요. 시부모님 챙기거나 집안 행사, 시이모님들 회갑, 칠순이나 사촌들 결혼식 등에 알아서 빠짐없이 참석하곤 했어요. 말 그대로 집안의 분위기 메이커였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서 시부모님을 모시고 가야 할 때에는 저는 버스나 지하철이 고작이었어요. 저는 아직 운전을 못합니다. 하지만 동서는 달랐습니다. 승용차를 운전해 와서는 깍듯이 모시고 식사 또는 쇼핑까지 같이 하곤 했었어요. 집안에 무슨 일이 있어서 의논을 할 때에도 저는 거의 제 의견을 내지 않고 묵묵히 듣기만 했었지만 동서는 시부모님 말이라도 자기하고 생각이 다르면 거침없이 반대하곤 했었습니다. 그야말로 돌직구 며느리였습니다. 시아버님은 저하고 동서 두 사람을 앞에 두고 늘 말씀하셨어요. 너희 둘이 반반씩 섞어 놓았다면 더없이 좋겠다고요. 처음에는 저는 그런 동서를 보면서 반신반의 했었습니다. 항상 경계하고 조심스러웠어요. 처음이니까 잘 보이려고 그러는 거겠지. 언젠가는 본색을 드러낼 거야. 하지만 동서는 그러질 않았어요. 결혼하고 수년이 지나도 한결 같았습니다. 동갑내기인 저한테도 형님으로 깍듯이 대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잘 지내보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깊은 여자였습니다. 동서에 얽힌 이야기를 하자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몇 가지만 적겠습니다. 아주 오래전 일입니다. 저는 그때까지 명품백이란 걸 가져보지 못했어요. 저도 여자인데 왜 명품백을 가지고 싶지 않겠느냐마는 빠듯한 살림살이에 언간생심, 꿈도 못 꿀 일이었죠. 어느 날 동서가 명품백을 가지고 와서는 저한테 내밀었어요. 제가 쓰던 건데 실증이 나서 버리려고 했는데 그러기는 아깝고 형님 생각이 나서 가져왔어요.
형님이 마음에 들면 가지시고요. 마음에 안 들면 버리세요. 그러면서 동서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딴청만 부렸습니다. 그때의 제 심정, 말로 다 할 수가 없었을까요? 송두리째 무너진 자존심, 비참한 제 자신을 느끼고 아무 말도 못하고 부들부들 떨기만 했죠. 동서가 돌아가고 난 후 저는 이게 아니다라는 것을 금방 알아차렸습니다. 그 명품백은 한 번도 쓰지 않은 신품이었습니다. 아마도 백화점에서 비싼 돈 주고 산 것이 틀림없었어요. 그때의 황당함이란. 이후도 비슷한 일이 몇 차례 있었습니다. 동서는 아주 비싸 보이는 옷가지들을 가져와서 저한테 건네곤 했었어요. 제가 있던 건데 몸이 안 맞아서 형님 드리려고 가져왔어요. 형님 입어보시고 마음에 들면 입으세요. 틀림없이 새 옷이라는 거 저는 잘 압니다. 저하고 동서하고는 몸매가 하늘과 땅 차이인데 동서가 입던 옷을 제가 입는다는 것은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요. 매번 이런 식이었습니다. 동서는 살림도 아주 잘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음식 솜씨는 정말 형편이 없습니다. 제가 먹어봐도 정말 맛이 없는데 왜 그런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동서는 다른 건 몰라도 음식만은 이제 포기했다고 말하곤 합니다. 그래서 동서는 가끔씩 저희 집을 급습해서는 제가 힘들게 만들어 놓은 반찬들을 약탈해 가곤 합니다. 이 세상에서 형님이 만든 반찬이 제일 맛있어요. 잘 먹을게요. 이렇게 여우짓을 하면서요. 좀 있으면 어김없이 카톡이 날아옵니다. 형님 정말 맛있어요. 다음에도 부탁해요. 그리고 반찬값 좀 붙였어요. 저는 그냥 웃고 맙니다. 그래도 제가 동서보다 잘 할 수 있는 것이 한 가지라도 있다는 것이 참 다행이다 싶어서요. 이렇듯 활달하고 매사에 자신이 넘치는 동서지만 그녀에게도 크나큰 아픔이 있었더랬습니다. 동서는 결혼한 지 10년이 지나도록 아이가 생기지 않았어요. 난임이라고 했어요. 이후 수많은 고생 끝에 간신히 아이가 생겼습니다. 그 아이의 탄생은 동서 부부에게는 물론 우리 집안의 큰 기쁨이고 경사였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안타깝게도 선천성 희귀병을 갖고 태어난 아이는 돌을 채 넘기지 못하고 저 세상으로 떠나버렸습니다. 그때의 충격과 안타까움이란 동서는 금방이라도 따라 죽을 듯이 마치 미친 여자 같았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약이라고 했던가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서 동서는 조금씩 원래의 모습을 되찾아 갔습니다.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제 가슴이 먹먹해오네요. 동서는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 되고 말았어요. 저희 부부에게는 올해 고2인 딸애가 있습니다. 부모로서 특별하게 뒷바라지 해준 것도 별로 없는데 저 혼자서 아주 잘 자란 딸애예요. 초등학교 때부터 1등을 놓친 적이 없는 수재입니다. 평범하기만 한 우리 부부에게 어떻게 저런 딸이 태어날 수가 있는지 참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곤 했습니다. 딸애는 장차 의대에 진학해서 의사가 되겠다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서가 제 딸애를 엄청 예뻐합니다. 수시로 데려가서는 예쁜 옷을 사입히고 맛있는 것도 사먹이곤 했어요. 동서는 입버릇처럼 말합니다. 우리 삐리리는 꼭 S대 의대에 보내야 해요. 제가 알아서 잘할 테니까 형님은 그냥 지켜만 보세요. 딸애도 그러는 작은 엄마가 싫지는 않은가 봅니다. 요즘은 무슨 일이 생기면 동서하고 먼저 상의를 하려고 해요. 저는 처음에는 그런 동서가 무척 고맙고 든든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부담스러움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딸애를 빼앗기는 느낌. 아무리 똑똑하지 못하고 능력이 없어도 그래도 엄마는 엄마인데 하는 자격지심도 들었고요. 동서는 가끔씩 농담처럼 말을 던집니다. 형님, 삐리를 아예 저희들한테 주세요. 제가 잘 키우고 뒷바라지 잘해서 아주 훌륭하게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서 동서는 깔깔거리고 웃습니다. 물론 농담인 줄은 알지만 저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써늘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농담 속에 뼈가 있다고 정말 동서의 진심인지도 모르겠어요. 자식을 잃는다는 것. 아무리 그래도 엄마에게는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 아니겠어요. 주절주절 쓰다 보니까 많이 길어졌네요. 제가 지금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이라도 동서하고 확실하게 선을 긋는 것이 옳겠죠. 하지만 여리디 여린 제가 어떻게 이야기를 꺼내야 할지 걱정이 태산입니다. 동서가 아기를 못 낳게 됐고 형님의 자식에게
사랑을 주고 있는 상황. 순수하게 뭐 절대라고 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어머니 입장에서는 뺏길 것 같다는 생각하는 게 당연합니다. 딸이 이모에게 모든 거를 말하고 뭔가 엄마와 딸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지금처럼 동서에게 확실히 선을 그으면 아이도 동서를 잘 따르기에 갑자기 그러면 뭔가 아이의 심경 변화와 스트레스가 클 것 같습니다. 동서에게 진지하게 말을 하고 서서히 조금씩 선을 차츰차츰 긋는 게 좋아 보이네요. 동서한테는 지그시 얘기하십시오. 딸애가 너무 너한테만 의지를 한다. 엄마는 나인데 뭔가 이런 식으로 뭔가 조금씩 줄여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동서에게 저의 딸을 뺏길 것 같다는 사연입니다. 만약 여러분이시라면 이 상황을 어떻게 풀어나가겠습니까? 여러분의 현명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인혁의 사이남, 이번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무더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